그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16학번 나혜선하고 좀 친한 사람 있나? 얘가 왜 오늘 결석을 했을까? 예. 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공간 예술.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예술에서 처음에 이제 공간 요소. 이 펜이 좀 잘 안 먹냐, 이렇게. 누구로 한번 시켜볼까? 이송현? 네. 자, 그 공간적 요소 6가지, 기본 6가지 얘기해보세요. 높이, 깊이, 너비 있죠, 너비. 너비요. 네. 또, 그 시간 요소, 공간 요소 3가지 더 있잖아. 잘 기억해봐. 이거 3개가 합해지면 뭐가 생겨요? 좌표 찍으면 그걸 뭐라 그래? 위치. 네. 포지션. 높이. 높이 있어. 했지. 또, 위치, 크기. 크기? 크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크기 아니고. 무대 위에서 뭐가 발생해요? 앞뒤가 있는 거를 생각해봐. 그럼 뭐가 생겨? 그 레벨 이런. 방향. 맞아요. 디렉션. 마지막 하나. 관계? 관계 아니고. D로 시작하는 거. 관계랑 연관이 있어요. 디렉션. 네, 디렉션. 디스턴스 뭐야? 거리 생기죠. 네. 고생했습니다. 6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6가지가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쭉 나와야 돼요. 응? 이 공간 요소 또 가장 기본적인 보캐블러리 6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기억 못하면 안 되지. 이거 뭐 특성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생각이 나겠죠. 거리가 뭐고 방향이 뭐고 이것까지 다 하나하나씩 짚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생긴 것들도 있죠. 자, 이번에는 누가 할까? 은서 다시 한번 해봐. 파생된 개념들. 뭐가 있어? 파생된 개념들이요? 여기에서 뭐가 파생이 됐었나요? 네. 왜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거 복습 한번 하라고 했잖아. 이게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진도를 어떻게 나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게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아닌가? 이거 뭐야? 밸런스요. 그런 균형을 맞추느냐, 안 그러면 안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 전체가 바뀌고 그런 건가요? 공간상에서의 균형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간상에서 균형이요? 공간상에서의 균형적 개념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삼각형 그때 설명하시지 않으셨나요? 설명했죠. 네. 얘기해 보세요. 인물들의 그런 거리를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상수, 하수, 그리고 센터에 정확히 균형을 맞춰서 놓으면 이게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입체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또,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여기서 균형을 음, 조금 불균형하게 바꾸면 좀 입체적으로 역동감 있게 느껴질 수가 있다. 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 말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 네.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했으면은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균형이라는 요소를 구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 응? 네. 야, 이거 하나만 더 해봐. 그리고 어, 이게 무슨 뭐야 이거? 그래서 이게 얼라이언스의 얼리언스 개념. 연합이랑 동맹을 아, 맺을 수가 있어요. 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어, 레벨을 같이 묶어서 음, 설정하던지 안 그러면 거리를 뭐 같이 어떤 얼라이언스를 맺은 관계들은 같은 좀 가까운 거리,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두던지 안 그러면 방향을 따로 설정을 해서 얼라이언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네. 민규현? 민규현? 네. 자, 얼라이언스의 개념은 그런 건데 이게 왜 파생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얼라이언스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밸런스도 이용을 해야 되고 디스턴스, 방향성,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 어떤 예를 들어야 하죠? 그러니까 어, 그 상상을 해봐. 무대 위에서 얼라이언스의 개념을 네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위에 체크한 여러 가지 어, 요소들, 기본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이 생성이 돼요? 음, 이게 그, 지금 니네가 장면 만들기 하고 있는 거야. 그, 뭐, 거리나 높이 이런 거를, 뭐, 만약에 세 인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A와 B의 거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둘의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C는 어디 있어, 그럼? C는 조금 떨어진 음, 쪽에 뭐 음, 깊이로 또 차이를 줄 수 있고 방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음. 그 두 개, 그 AB의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C를 조금 거기서 좀 떨어진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위치죠, 위치. 그죠? 높이, 네. 깊이, 너비 같은 것은 이거는 3차원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뭐 위치, 방향,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세 개는 자동적으로 항상 쓰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특별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요. 밸런스 개념도 그걸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A와 B와 C, A, B, C.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얼라이언스 생겼고, 그러면 이게 무대상에서 이거 밸런스 설명해봐. 어, 아무래도 A와 B가 있는 상수 쪽이 상수 쪽에 조금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얼라이언스가 생기다 보니까 균형적이라고는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들어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 쪽이요. 그렇죠. 예. 그런다 이것은 밸런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게를 중심으로 한 밸런스의 변화죠. 근데 여기에서 무대 공간 속에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게적인 것만 활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뭐 사람을 덧붙인다거나 아니면 위치를 조정하지 않고 요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무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면 뭐를 이용하면 될까?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한가은? 네, 어떻게 하면 이게 균형이 맞춰질까? 단을 세워가지고 C를 그렇죠. 높이를 예. 올리던가, 그 원리는 뭐예요? 이건 밸런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는 그 원리가 뭐야? 요거를 설명해야지. 요거를 활용해서 설명해야지. 네, 높이. 네. 예.
설명해 보라니까. 이 틀의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명의 높이를 높임으로써 이 두 명의 무게와 동등하게 그러니까 그 보일 이유가 수 뭐냐고. 얘를 높이는데 왜 균형이 맞아지냐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 왜 그러냐고요? 응. 그거는요. 응.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명의 배우가 이렇게 두 명 있는데 한 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C를 단 위에 높이면 관객이 느끼는 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니 달라지니까 균형이 맞춰지는 거지. 그러니까 왜 달라지냐고 그렇죠. 관객이 느끼는 게. 응. 그렇게 만드니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미치겠네. 엥. 야, 안 되겠다. 준기야, 네가 설명해 줘봐. 제 생각에는 일단 A, B가 같이 있으니까 C랑 A, B를 다 같이 봤을 때 A, B가 전체적으로 힘이 더 강한데 C를 높이를 올려주게 되면 높이가 낮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위치에 있고 지위가 있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A, B랑 C랑 에너지가 같아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잘 얘기했어요. 그게 높이의 특성 아니야. 어? 그게 높이의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높이는 이게 이제 높이가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것까지 다 설명하진 않겠어요. 에너지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비록 무게상으로 A, B가 한쪽에 몰려 있어서 이 전체 공간상에서 평면으로 봤을 때는 상수 쪽이 훨씬 더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이런 어떤 무게 이동, 이 사람들의 위치의 이동을 제외하고 C만 단순히 이 사람들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높이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높여주면은 C 쪽에 있는 에너지가 증가를 함으로써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어떤 식으로 맞출 수가 있어? 디자인의 영역에서 빛을 가지고서도 이용할 수 있죠. 이쪽을 어둡게 하고 이쪽을 밝게 하면 이것도 또 밸런스 맞춰주죠. 그런 식으로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거나 이해를 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구성, 컴포지션의 개념이죠. 컴포지션. 그래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고 어떻게 얼라이언스를 맞추고 위치, 방향, 거리를 조절을 해갖고서 무대 위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는 것인가.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밸런스가 맞은 평온함도 있지만은 불균형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에너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야지 거기에서 뭔가 다이내믹한 어떤 그러니까 무대의 위치들, 무대의 구성을, 컴포지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극적 긴장도 혹은 뭐 극적 에너지, 뭐 액션의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무대라야 그래야 극 전체가 다이내믹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불균형만 만들어내면 안 되죠. 그래서 균형을 맞췄다, 균형을 파괴했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공간상에서의 그림이 만들어내는 그 드라마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배우들이 공간에 올라가 갖고서 그냥 편한 동선 해갖고서 읽어주는 거란 말이야. 희곡 읽어주는 거. 그게 무슨 연극이에요.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연출이라는 직업이 필요한 거야. 배우들은 스스로 절대 못해요. 배우들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왜 이것을 배우들이 못할까? 이거 설명해봐. 김병국. 네. 제가 생각하기에 배우들은 그 공간적 요소 안에 무대 위에 들어가 있는 한 요소기 때문에 그 그림을 바깥에 나와서 바라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한계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뭐 너의 예상이 아니라 너 확신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배우들은 지금 이 요소의 일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관객들의 시각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물론 무대에서 공연하다가 뛰어내려와갖고 보고서 다시 들어가고 근데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일단은 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객관적으로 그 운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연출이 필요한 거란 말이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출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연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연출의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시공간적인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바로 장면화죠. 텍스트가 어떻게 무대에서 형상화되느냐, 형상화를 뭐라 그랬어요? 픽처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랬죠. 혹은 스테이징이라는 말도 써요. 스테이징. 텍스트 to 스테이지라는 개념으로도 얘기를 하고, 이게 그 아이패드 이게 좀 옛날 거라 이게 잘 안 써진다. 되게 좀 지저분한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희곡 자체만을, 작품 분석만을 가지고 어떤 이론적인 그 분석만에만 머물거나 아니면은 대사의 구현만을 신경 쓰고 하는 연출은 반도 안 되지. 거의 뭐 3분의 1밖에 안 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찾아진, 그렇게 창작해낸 그런 분석적 요소들이 시공간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게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극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뭐예요? 그냥 문학 공부한 거지. 안 그래? 그 다음에 그냥 리딩 연습한 거죠. 따라서 이게 아주 가장 핵심이래요. 물론 어떤 언어적인 표현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간적 표현.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내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언어적 표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한 5분의 2 정도, 뭐 한 40% 정도, 나머지 60%는 다 이거예요. 그 공간상에서. 뭐 내가 연출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언어적 표현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문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거의 뭐 60% 정도는 손도 안 대고 끝나버린 거잖아. 그거는 연극이라고, 뭐 공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우리 시간적 요소로 넘어갑시다. 시간적 요소. 시간적 요소 뭐 있어요?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곽세희 얘기해봐. 네. 시간적 요소 3가지 기본. 템포랑요. 그렇죠. 리듬이랑요. 네. 듀레이션, 러닝 타임이요. 러닝 타임이라고 하지 마. 네. 듀레이션은 2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설명할 때 러닝 타임 얘기한 거예요. 자, 오케이. 요거 3가지. 이거 뭐 각각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받아 복습하세요. 자, 방금 세희가 얘기한 이거 파생되는 또 개념들 있죠. 리얼타임과 드라마틱 타임. 요거 2가지의 비교 여러분들 기억나죠? 아까 그 세희가 얘기했던 듀레이션, 러닝 타임은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얼타임. 자, 요거 2가지가 왜 중요한지 누가 얘기할까요, 이번에? 영찬 설명해 보세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송영찬? 네. 요 2가지 개념이 왜 중요해? 그 리얼 타임이랑 음. 드라마 타임이 다르게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의 차이를 관객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좀 차이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드라마틱 타임에 공감을 해야 돼요? 리얼 타임에 공감을 해야 돼요? 관객들은 드라마틱 타임에 몰입을 그렇죠. 해야지. 네. 네. 그게 문제인 거야. 관객들은 드라마틱 타임을 인식하고 드라마틱 타임을 느껴야 되는데 리얼 타임을 느끼게 되면 그거는 뭐 망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100% 이쪽으로 빠지게 만든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거는 뭐 집단 최면 아니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 드라마틱 타임 속에 관객들을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뭐 가장 간단한 얘기로 어떤 한 인물이 인생 전반에 대해서 쭉 그 훑어가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서 한 80대 노인이 돼서 등장을 하는데 관객들이 그 시간의 경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10분 전에 있었던 배우인데 바로 전에 있었던 배우인데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완전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배우는 그 관객들이 드라마틱 타임을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어요. 연기를 그렇게 한다거나 어떤 표현을 한다거나 이거 꼭 분장이나 이런 것들로 속이거나 속인다기보다는 분장이나 이런 것들로 완벽하게 가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제 사실주의적 표현 방식들이고 요즘에 들어와서 변형된 사실주의나 아니면 현대극에 있어서는 그런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내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서사극 같은 경우에는 배우가 분장을 단 1도 안 바꾸고 그대로 등장을 하지만 앞에다가 편말을 붙이죠. 80세가 된 누구 이렇게 하면 관객들이 그 표시를 보고 더 받아들여지고 다른 식으로 이제 또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서사극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무런 그 연기적 변화가 없으면 또 되게 어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어떤 작품의 장르에 따라서 표현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드라마틱 타임을 관객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 역사, 혁명. 자, 요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보세요. 이 파생된 개념. 누구로 갈까? 한수정. 설명해 보세요. 요거 세 가지. 극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내용이 처음에는 계속 반복이 되다가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어떤 역사를 가진다고 해야 되나? 역사성을 가지고요. 그게 나중에 계속 진행이 되다가 조금 더 흐르면 반전, 그러니까 반전도 들어가고 이전과는 다른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혁명은 주인공의 결심이나 음. 용기 이런 걸로 이전과는 다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딱 요거다라고 해서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반복적인 행동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행위도 그렇고 아니면은 관계도 그렇고 아니면 장면도 그렇고 어떤 반복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관객들을 교육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고정관념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셋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거 이제 반복이 지속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역사성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3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3번 똑같은 의자에 앉았다고 한다면은 4번째 등장할 때는 관객들이 당연히 저 의자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당연히 그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역사성이죠. 하지만 그것을 깨고 뭔가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반전이 될 수도 있고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사람들은 이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시간적 요소에 파생된 개념으로서 연극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그 장면을 만들 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공간적 요소들 다 이렇게 했고 내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니까 좀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오늘 집에 가서 다음 주 수업 시간 전까지 좀 이 지난번에 배웠던 거 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 개념들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장면 만들기 진도 나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장면 만들기를 위주로 해갖고서 계속해서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다른 작품을 가지고 할 때 또 먹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미리미리 좀 복습을 해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노테이션. 노테이션은 여러분들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그 표기하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굳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블로킹을 짜가거나 움직임을 짜가거나 장면을 구성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이것을 집에서 계속해서 그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그래야지 이제 그 텍스트와 평면적 사고 혹은 뭐 언어적 사고를 공간 속에서 이렇게 옮기는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중앙선,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 민규현? 네. 센터 라인이 왜 중요해요? 센터 라인을 설정을 해야 그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네가 말해놓고도 좀 그렇지. 그래서 중심을 왜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 그런 응? 공간적 요소 배치할 때 응.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자신 있게 얘기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준점이 있어야지 밸런스를 맞추거나 공간적 요소들을 활용하거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센터 라인이 어딘지는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놓고 가운데가 센터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송현? 이송현? 네. 네, 센터 라인 왜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그 동선을 짤 때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이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트가 들어올 때 전환을 할 수 있게 그런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요. 네. 오케이, 뭐 잘 얘기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로 디자이너하고 협업할 때 그 모든 수치는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이 되고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 나중에 테이핑할 때 굉장히 쉽고 세팅할 때도 훨씬 쉽습니다.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여기가 몇이냐,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플랫이 이게 어디냐, 그다음에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플랫의 길이가 어디냐 이렇게 해야지 플랫의 길이만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작소에 보내는 거지 무대 도면의 표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모든 이 점들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소파의 길이를 뭐 표기 안 하냐 뭐 이거는 참고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이런 식의 표시는 제작을 위한 거지 이거는 공연 연습이나 실제 무대 세트를 위한 거에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무대를 들어가건 연습실에 들어가건 무조건 센터 라인부터 치거든. 그러니까 센터 라인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 지점들을 잡고서 바로바로 놓을 수가 있지. 이 뭐 소파의 길이가 얼마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무대에서는.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항상 센터 라인은 모든 그 계측의 중심점 이기 때문에 센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표기상에서. 그래서 모든 표기에는 센터 라인을 표기하는 겁니다. 센터 라인은 국제 규격이 있죠. 선점, 선점, 선. 이게 국제 규격이에요. 그 다음에 동선 표기하는 거 여러분들 자, 지금 방금 내가 표시한 요거 누가 설명해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가은? 지금 내가 방금 표기한 동선이 네.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 하수에 있는 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 등장인물이 들어와서 들어와서 여기 인물 지금 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이 이렇게 그게 튀어나왔어? 지금 뭐 내 입이야? 예, 코지. 네, 네. 코가 방향 얘기하는 거, 방향. 방향. 네, 그쵸? 방향이 여기 아닌 게 아니라 의자 지금 하나 이쪽에 놓여 있는 걸 봐서는 여기에 지금 뭐가 있거나 어쨌든 자신만의 뭘 가지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내 입술이 막 이만하죠. 지금 나 지금 엘러지 올라와갖고서 지금 막 부어서 그래. 아, 지금 너무 아픕니다 지금. 요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준기, 요거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봐. B라는 인물이 소파에서 일어나서 그 화살표대로 걸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몇 가지 덧붙였는데 요거를 좀 설명해 보세요. 누가 해볼까? 은서. 네, A라는 인물이 하수의 소파 옆쪽에서 소파 뒤로 돌아서 상수 쪽으로 온 다음 B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다운 센터 쪽으로 이동을 한 순서까지 보이는 동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 누구 할까? 한수정이 여기서 저 무대를 네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 혹은 이 장면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설명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요? 뭐가 있지? 약간 X2까지 가니까 B가 관객을 보고 얘기하니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를테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무대 위의 상황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노테이션이 필요한 거지. 자, A가 들어와서 여기 있었어. 그때 뭐 B가 분명히 앉아 있었으니까 인지를 했겠죠. 그런데 A가 갑자기 B 곁으로 가. 이거 디스턴스가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B하고의 갈등이 격화됐거나 혹은 굉장히 은밀한 얘기를 하게 됐거나 아니면은 B하고의 관계가 뭐 호전됐거나 뭐 어떤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A가 왔죠. 근데 움직인 거는 A야. 적극적으로 다가갔잖아요. 다가가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A가 조금 더 간절하죠. 그런데 너무나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어. B가 여기에서 디렉션만 돌려갖고서 A랑 같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거나 일어서서 얘기를 하거나 해서 둘이 같이 그 부분에 있으면은 둘의 관계가 긴밀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데 B가 일어나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거리를 벌려버렸어.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B가 A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B가 A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어떤 심리적인 뭐 감정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변화가 있거나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게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갖고서 X1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뭔지, X2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매치시켜 보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없어도 다시 말해서 언어적 표현이나 언어적 내용이 없어도 움직임, 공간상의 시공간적인 요소들로 표현된 것만 가지고도 관객들은 어느 정도 스토리를 감지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연출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말 한 학기 동안의 내용을 쭉 뭐 한 학기는 아니지 작년 같은 경우는 요거를 프랙티스 실제로 공간상에서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학기의 영역이었던 작년도 조금씩 우리가 다루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떻게 그 공간상에서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이제 지금 방금 했던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숙지. 오늘 복습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은 것들을 까먹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강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야겠어. 따라서 과제는 없는 대신에 다음 주에 퀴즈를 보겠습니다. 지난 학기 때 다루었던 시공간적 요소와 노테이션, 지금 오늘 커버했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퀴즈가 있을 예정이니까 복습 한번 해서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질문. 퀴즈는 굉장히 간단한 답답형, 뭐 중간고사처럼 막 서술형 뭐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고 딱 4문제만 낼 거예요. 4문제. 그래서 그거 대비한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텍스트 가지고서 이제 분석하는 것부터 할 테니까 아주 짧은 장면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퀴즈까지 보는데 과제는 안 내줄 테니까 다음 주에 하기로 합시다. 자, 오늘 제가 뭐 컨디션도 안 좋은데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먹어갖고 지금 정신이 좀 해롱해롱해요. 뭐 여러분들 알러지 있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막 정신이 없고 막 졸리고 막 그러잖아. 말도 늘어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심한 좀 알러지가 있어갖고 항히스타민을 좀 세게 주사 맞고 좀 약 먹고 그래갖고 약간 좀 해롱해롱해서 죄송합니다. 다 알아들었죠? 그래도 내가 뭐 헛소리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네.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내용들. 네,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에 퀴즈 준비하세요. 다음 주 퀴즈 보면서 또 보충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복습하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다음 주에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고 혜선이는 오늘 좀 늦게 왔네. 지각 체크해 줄게요.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세요, 좀. 네, 복습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